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0분이고요. 새벽 2시에 집에서 이렇게 화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농장이 걱정되고, 농장에 있으면 집에 가고 싶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심테이너라고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컨테이너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앉아서,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는 앉아서 여러분을 만날까 싶습니다. 제가 모닝 해장술을 좀 했어요. 우리 아들이 또 이거 분명히 보고 뭐라 그럴 텐데, 이쪽에 특산물인 광고가 되나요? 광고는 아니고 그냥 제가 애용안에 숨겨야 되겠네. 가격이 좀 올랐는데 여기에 좀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좀 약간 화장술을 해서 좀 얼굴이 빨개스름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공식적인 게 아니고 뭐 제가 유명한 뭐 블로거도 아니니까 블로거라 그래야 되나 이런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뭐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적인 거실 수도 있고요. 예. 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더니 주위에서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조금 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아동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댓글을 못 남긴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좀 바꿨어요. 아무튼 저한테 많은 기여를 인터넷에서 하는 거는 우리 첫째 아들 중학교 3학년인데요. 아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제가 말하는 거를 문자로도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화 스타일이죠. 아래 문자 달리는 게 자막에 달리는 게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고 좀 노하우가 쌓이면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를 응원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 용지동 회원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를 봐주시는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저랑 친숙했었던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시도를 할까요? 물론 이제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영리적인 목적이죠. 그건 숨길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누적이 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자원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뭐 제 일기이기도 하고 기록이기도 하고. 근데 제 첫째 아들이 저한테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장사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식물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놈아 장사지. 그러면 장사할 수 있게 해야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코멘트도 해주고 우리 손님도 오라 그러면 바글바글 박짝박짝 해도 손님들 오라고 해야지. 몇 명만 오라고 하면 그 장사입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제가 감당할 말도 이렇게 늦는다는 그런 지적도 받았네요.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말이 너무 느리다 그러는데 뭐 제가 스타일이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했어도 끝까지 지키기 본 학생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줬습니다. 자화자찬인가 몰라도 진심이 전해지니까 옷도 이렇게 복장도 이렇게 막 작업용인데요. 똑같이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고려하면 어떻게 또 언제 다 전하겠습니까? 아무튼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나 그리고 충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숙하니까 유튜브도 미숙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고쳐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오늘은 용설란, 아가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아마 몇 회에 걸쳐서 2, 3회? 3, 4회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식물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가베일 거고요. 첫 번째가 아가베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세 가지 중에 하나, 그게 아가베, 그 중에 하나가 아가베. 하나는 코덱스라고 하죠. 코덱스. 이른바 괴근식물, 뿌리식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수분이 부족하니까 큰 몸통에다가 수분을 잔뜩 보존하고 있는 식물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그 관엽식물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그 잎사귀 예쁜 식물들. 제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요. 노력파이긴 한데 기억력은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예쁜 그 관엽, 그것도 정말 수려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에피소드가 중간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본론 들어가기가 힘들 때가 많았는데, 학생들이 있을 때도. 근데 거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네요. 제가 남사에 있는 플라워 뭐라고 하는 그런 그 단지에서 이렇게 친한 그 거기 관리하는 총무가 있었는데, 그 옆에 있구나, 그 옆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관엽식물 뭐라 그러죠? 아무튼 여러분, 뭐라 그러냐, 그 잎사귀 예쁜 식물들 그거 있잖아요. 하나 그 하나에만 100만 원 팔고 막 그러는 거를. 그러면 저보고 이거 가져가래요. 30만 원. 큰 나무였거든요. 통째로 큰 나무. 이야, 그런 거 왜 가져가냐 내가. 그 공짜로 줘도 처분하기 힘들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아무튼 여러분, 남사에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식물의 화훼단지 중에 핵 중에 하나가 이제 남사, 용인 쪽에 있는 남사죠. 그래서 그 30만 원을 가져가래. 내가 미쳤냐 이거. 3만 원 줘도 안 가져간다. 근데 굉장히 높이 3m 정도였는데 가지가 뭐 무수하게 많았어요. 굉장히 예쁜 식물이었는데 잎사귀가. 근데 저는 이제 가치를 모르고 이제 그 청문을 그만뒀는데, 그 플라워먼은 아니고 그 옆에 있던 데인데. 근데 가져가서 제대로 키웠으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장사에 대한 그런 건 없으니까, 노련함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팔았으면은 30이 뭐야 이게 300, 3천은 벌었을 것 같아요. 하나씩만 띄었어도. 근데 그런 경험이 있네. 아무튼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잎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 많이 키우시는데. 아무튼 그냥 모르겠습니다. 여러 식물들 좋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제 말에 대해서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오늘은 제가 뭐 그런 괴근식물은 일단 저희 가시원에서는 일단 접을 거고요. 몇 개 남아있는데 그것도 이제 만약 어떤 분이 이제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뭐 드리겠습니다. 몇 개 남아, 그 양파 있잖아요. 양파처럼 생긴 거. 또 뭐 이렇게 몇 개 하나 있는데 그것도 뭐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뭐 그 괴근식물도 뭐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뭐 오시면 그냥 드리고, 저는 이제 아가베류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하고 어떤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눌까 싶다가 실용서 플러스 이론서의 중간에 있는 책으로서는 그 여러분이 자주 접하셨던 이 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대만에서 나온 이 책인데요. 많이 보셨죠? 사신 분도 계시고, 뭐 다른 데서 팔아서 하는 것도 있으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저자분하고도 이제 소통하기도 하고, 제가 원래 이쪽 수입을 하게 된 계기가, 이거 또 에피소드가 되어버리네.
페이스북이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맺어왔던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대만에서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는데 수입하고 싶은데 믿을만한 데 있느냐. 나는 뭐 영어도 제대로 모르고 대만어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좀 도움을 달라 그랬더니 몇 개를 소개를 시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개시켜줬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한두 군데 제가 대만하고 거래하는 이유는 대만께 반드시 좋고 대만이 베스트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그 일본어로 나와바리라고 그러나요? 제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제 저도 뭐랄까 동아시아권에 대한 신뢰 그런 게 있나?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대만이나 그런 데는 조금 선진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해요. 저는 고지시켜가지고 잘 안 바꿉니다만. 예. 그래서 문제도 많고 뭐 비싸게 들여오고 나중에 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외로 들여왔는데 이게 굉장히 값진 식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라고 후회를 하면서 야속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키워보면 그 맛이 살아나는 식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수입에 실패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가져온 걸로 재배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이제 파는 것보다는 저는 파머 농사꾼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재배해서 증식시켜서 판매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론이 계속 기네요. 그러니까 용설란 재배와 상석 이것도 이제 중국 전공하시는 아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분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아니라고 감상과 분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배와 감상과 분석 이런 책이라고 하는데 이 텍스트가 이 책이 그 이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과를 가장 잘 접목하는 아주 그러니까 학문적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이렇게 상업화된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이 들으면 좀 미안한데 그 일본에서 나가온 아가베 책은 굉장히 실용서고 짧고 굉장히 그래서 이게 초심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그 단계 중급 이상으로 가려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용설란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그 아가베 있죠? 아가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도입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책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건 굉장히 이제 학문적이고 중남미 그다음에 뭐 북아메리카에 있는 그 식물, 자생식물에 대한 그런 연구소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영어로 계속되어 있고요. 이것도 뭐 한자로 중국어 읽는 분들은 쉽게 읽겠지만 아무튼 저도 이제 뭐 읽긴 힘들지만 그래도 종에 대한 영어 명칭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림하고 이제 영어 학명이라 그래야 되나? 학명밖에 잘 모르는데요.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이 다 있네요. 좋아하는 종.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용설란과에 속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대상들이 대부분 아가베시에 뭐 요미가 이거 읽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가베시에 용설란과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식물을 분류하잖아요. 종속, 과목, 강문계. 우리나라 화원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식물학을 전공하시고 화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제 그 화원의 그 사장님께서는 뭐 저도 알고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알기 때문에 더 이제 수입이나 그런 것도 잘 하시고, 이제 판매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와의 매칭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속, 과목, 가문계 거꾸로 가는 건가요? 종이 가장 하위의 범주에 속하는 건가요? 근데 뭐 변형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예, 변형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 종 자체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고, 이 책 내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변형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종 내, 같은 종 내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망라해서 소개할 수는 없고요. 개략적인 것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게 용설란, 대만에서는 용설란이라고 하고, 우리도 용설란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다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부터. 그래서 용설란과 그 하위 범주로 속에 있는데, 용설란석, 그 다음에 만년마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로 2-2번은 푸크레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종류가 여기 있습니다만, 근데 겨울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쉬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카. 제가 유카를 제일 먼저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카 강릉의 경포대 호수에 있는 오른쪽 놀이터에 있는 그 유카밭. 아무튼 원래 캐올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구했어요. 그게 제 로망인데. 그래, 유카들이 있고, 유카도 뭐 여러 종류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러한 분류라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인간 중심적이죠. 예, 찰스 다윈이 그 무슨 섬인가요? 그 중남미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섬에 가서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그 식물학의 표본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아무튼 종속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근데 찰스 다윈은 가장 큰 허점이 뭐냐면은 마다가스카르를 안 가본 거예요. 마다가스카르를 안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또 다른 생태계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식물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아가베에서 이제 괴근하고 같이 갔다, 아가베에서 괴근 식물로 이렇게 막 이동을, 특히 저는 이제 그 여러분 물론 이제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그 마니아들이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지만, 저는 뭐 일반인, 그러니까 제 1차 물결이 지나가고 2차, 3차 물결까지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가격도 낮아지고 이제 그런 걸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건을 사가시는 분들이 조금 섭섭하게 여기는 분들 중에 하나가 서비스가 너무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구라도 하나 넣어주지 이렇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항상 그런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근데 저로서는 일단 종을 늘려서, 숫자를 늘려서 이렇게 수입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계속해서 수입하는 그 중매상은 뭐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쪽도 굉장히 힘들죠. 싸게 가서 여러 탐사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특히 보니까 이란에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오는 자기 나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니면 뭐 멕시코 현지에서 이제 그 뭐랄까 교배종이 아닌 그 원형종들을 이렇게 수입해서, 이게 멋지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갖고 싶고 부럽게 생각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걸 망라해서 아무튼 인간이 편유적으로 구분한 게 종속, 과목, 가문계인데, 이 중에서 아가베과, 용설란과, 아가베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가베 시에라고 읽어야 되나?
예, 아무튼 뭐 영어 잘하시는 분, 저보다 훨씬 영어 잘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영어 못하고 있긴 하는데 뭐 회화는 잘 못합니다만. 그래서 세 개로 나누네요. 용설란 속, 아가베 속, 아가베 속. 그래서 여기도 품종에 따라서 A, Z까지 이름명으로 나눠져 있고, 둘째 아가베하고 이제 교배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망가베는 저는 아가베 용설란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의 범주로 생각했는데 이 용설란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책에서는 이제 대만 친구들이 대만은 아열대라서 어떻게 본다면 연중 무휴로 성장하니까요. 저는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드러났으니까 성장이 뭐 거의 멈춘 단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을 햇살에 뭐 잘 자라는 것도 있고 같은데, 그 다음에 푸크레아라는 것이 있고 유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품종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Z까지 있는데요. 저도 뭐 못 읽으니까 개설, 여러분들 뭐 구글 사전으로 보면 다 여러분들 읽을 수 있대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책을 저한테 다 구입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책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만 친구가 선물로 하나 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많이 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환율이 올라가지고 뭐 사기도 힘든데요. 용설란속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특징을 지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게 아가베, 알보, 마지나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마지나타라는 거하고 스트리아타.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지나타는 이제 바깥에 무늬가 있는 거고요. 스트리아타는 무늬가 이렇게 그 입장이라 그래야 되나? 입장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를 스트리아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아가베, A로 시작되니까 알보, 마지나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알보필러스.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알보필러스. 끝이 이제 부처럼 되어 있는 참 신기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가베 아메리카나. 이렇게 아메리카나가 붙은 것들은 되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크게. 여기에도 수많은 종이 있습니다. 뭐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크게 대형종으로 자라는.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들 키보다 훨씬 크게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런 사진들 보신 적 있잖아요. 이게 아가베 아메리카나. 이거 아메리카나에도 뭐 여러 종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한국에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아메리카나, 메디오픽타, 알바. 저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오픽타, 아우레아. 이 유사한 정도 많이 보셨죠. 좀 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참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아우레아라고 하는 거. 메디오픽타, 그죠? 메디오픽타, 스트리아타, 마지나타. 메디오픽타는 중간에 무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리아타는 뭐 복잡하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나타는 양쪽 주변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메디오픽타 가운데에 이제 노란 무늬, 하얀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베, 아메리카나, 마지나타, 바깥에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몇 번 인스타에 올리는 거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크게 자라는 식물. 자구도 많이 달리고요. 근데 너무 크게 자라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제 마니아 중에서 그 인공 태양 LED 태양광 조명으로 키우기 너무나 큰 그런 종류이긴 한데,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A로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아메리카나 스트리아타, 그죠? 다양한 무늬가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리아타 저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메리카나 발로라는 게 있는데 차이를 모르겠네요. 처음에 나온 거하고, 예, 발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레몬 라임, 레몬. 이 레몬도 약간 그 첫 번째 이 스트리아타하고 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 레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가베 아메리카나 코르넬리우스. 예,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르넬리우스는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앙구스티폴리아, 아가베 비비파라라고 하는 닉네임도 있는 것 같은데, 앙구스티폴리아. 이 앙구스티폴리아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도 많이 퍼져 있고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섬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백섬광, 앙구스티폴리아 마지나타, 백섬광. 이게 색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식물. 그 다음에 메디오픽타, 앙구스티폴리아 메디오픽타 이런 종이 있고, 우드위. 저 우드위하고 백성광하고도 구분이 안 되네요. 우드위. 여러분 구분 되시나요? 우드위. 우드로이라고 그러는, 우드로이. 예. 예, 그 다음에 너무 길어지나? 짜증나시겠네. 아플라나타, 아가베 길상천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아가베 아플라나타. 예, 네오멕시카나라고도 하죠. 예, 가시가 굉장히 강렬한 네오멕시카나 대표적으로. 이 아플라나타의 대표적인 종으로 크림 스파이크. 크림 스파이크도 여러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종도 있는 반면에 옆으로 이렇게 쭉 늘어져서 아래 거 있잖아. 아래 거는 처지는 종인데 다 크림 스파이크.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짓는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조니카? 저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모르니까. 아리조니카. 그 다음에 아스페리마. 저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 아스페리마 마지나타. 아메리카나하고도 비슷하네요. 아무튼 이거를 구분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아가베 아스트로바이렌스 바리에이션, 변형종이라는 거죠. 미라빌리스. 이런 객원식물 중에서도 미라블 있잖아요. 미라빌리스라고 합니다. 책 선전해 주는 건가? 책을 팔기 위한 창업적 목적은 아니니까. 예. 그다음 아테누아타. 이거는 이제 일반 집에서도 그러니까 가시가 강하지 않으니까 아테누아타. 예. 많이 키우고 한국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많이 팔리는 종이죠. 아마 이것만 키우는 큰 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수십 개, 20개 동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그런데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운동장 몇 개. 한 종만, 하나만 키우죠. 아마 아테누아타도 키우는 데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일반 실내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보편화된 종 중에 하나. 근데 저는 이제, 아테누아타 보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테누아타 카라. 아테누아타 완 마지나타 이런 것도 있고. 여기까지만 할 텐데, 아무튼 이 아테누아타의 특징은 가시가 부드러워요. 가시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있는데도 키우기가 좋은 그런 종인데, 근데 또 변형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데요. 이와 유사한데 손톱이 떼도 보이네. 근데 두 개가 있는데 가시가 센 아테누아타가 있습니다. 가시가 센 아테누아타 스트리아타도 있고 가시가 센 것도 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이거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로 이거를 소장하거나 이제 판매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강의식이 돼버렸네. 그래도 그림책 보는 거니까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뛰어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비몽사몽간에 용설란 이 대만 책으로 아마 여러분하고 접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따지면은 여러분 또 지겨우니까 중간에 이제 식물 하나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겠고요. 오늘도 굉장히 흐리지만 날씨가 밝아오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식생활 하시길 바라겠고, 식생활이 전문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식생활 하시는 분들도 행복한 생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